네.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거의 초반에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뒷부분에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이 질문을 좀 왜 지금 하시나 뭐 이렇게 농담처럼 하던데 문제의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 자, 오늘 대통령 발언 보셨죠? 네네. 이해운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발언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임명 안 하겠다 하기가 좀 어렵다는 뜻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임명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장관 되시는 분, 네. 총리 되시는 분, 인사청문회 지금까지 뭐 수십 명, 수백 명 했잖아요. 예. 그 중에서 원탑이에요. 또 여기 원탑이에요? 더 심했던 적이 없어요. 그런가요? 강선우조차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하긴 이해운 장관의 한 20-30% 정도의 이 혐의나 비리나 그런 논란만 있었어도 청문회 전에 스스로 드랍을 하거나 지명 철회가 있거나 청문회를 여는 시점까지 가지도 않았었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딱 생각난 사람 누구 있습니까? 강선우 후보자도 생각나지만 네. 그 다음에 이진숙 후보자였나요? 교육부 총리. 청문회 했습니까? 아니요, 내려갔죠. 이진숙 네. 후보자하고 이해운 후보자하고 비교해 보면 네. 이진숙 후보자는요. 천사 아니에요? 선녀? 천사선요. 맞네요. 네, 원래 처음이 좀 빡빡하긴 한데.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모르겠어요. 네. 이진숙 교육부 총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커피를 던졌대요. 세미나홀에서 갑질을 하고.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했나 좀 미안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만약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후보자 그것도 예산처 장관, 대한민국의 곳간을 저런 분한테 네. 맡겼다. 그러면 진짜 앞으로 인사청문회 할 필요 없어요. 저런 분들도 임명하는데 뭐 그냥 옛날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인이 마음대로 해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보고. 지금부터는 그냥 명의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예. 명의 마음대로 임명을 하든 말든. 그런데 이제 명의가 마음이 흔들린 것 같다는 전 느낌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께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보수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5번이나 받아서 유능한 분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딪힐 줄은 몰랐습니다. 이 부분 행간에서 어떤 의미가 읽혀졌습니까, 정 법사님? 저는 인사 시스템 망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에서 공천 5번 받았다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그냥 검증도 안 하고 임명합니까? 네. 오히려 검증은요 상대방 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그걸 왜 우리가 검증을 하냐라고 국민의힘에선 이야기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오픈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탓을 하면서 임명을 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네. 이거는 아마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요.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촉이 빠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미 마음속으로는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다 마음을 내려놨고 시기만 딱 지켜보고 있는 건데 근데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네. 아니 똥인지 된장인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해운 후보자가 뭐 똥오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걸 꼭 찍어 먹어봐야 알겠습니까? 말이에요, 참. 네. 이거를 된장은 찍어 먹어도 돼요. 하지만 다른 거 찍었다가 먹으면 얼마나 그게 찝찝하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죠. 그 비유를 제가 그냥 조금 비유가 거칠 점 받아 쓴다면 지금 국민한테 굳이 한번 찍어서 드셔보시고 맛을 보신 다음에 제가 결정할게요. 그러는 셈이네요 지금. 그런데 이미 맛은 다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맛 다 봤어요. 근데 오늘 대통령이 많은 의혹 중에 특히 뭐 부동산 부정청약이라든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보좌관에게 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파트 부정청약을 언급하지 않아서 저는 약간 의외였어요. 근데 국장님 이걸 언급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네. 그 국민의 보수 진영에서 5번이나 공천했었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이나 당선됐고 유능한 분이라고 생각했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가 이럴 때 갑질한 거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수 진영에서 그만큼 공천을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공천했다라고 공을 네. 국민의힘 쪽으로 넘기려는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저도 그 기자회견 다 봤습니다만 넘기는 게 넘겨지지가 않는 게 아니 그거를 검증하라고 대통령과 청와대와
그다음에 그 정부에다가 검증 시스템과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건데 그걸 왜 몰라요? 저도 알았어요. 이혜훈 의원 갑질은 대한민국에서 갑질 정말 세게 하는 사람 명단은 아는 사람 다 알았잖아요. 솔직히 아셨잖아요. 청와대에서도. 김병기, 강선우, 이혜훈 이런 분들이 정말 갑질을 굉장히 많이 한다 아셨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셨다고 하는 건 사실은 대통령이 보고를 못 받았거나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조금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 식으로 국민들하고 이렇게 슬쩍 눈치려는 게 아닌가. 저는 솔직히 그런 의미에서 불쾌감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대통령이 어떻게 알겠습니까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뭐 모를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잖아요. 이제 네. 알았어요. 이젠 대통령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혜훈을 임명하겠다는 건가? 저는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장국장의 말씀이 맞아요.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알았잖아. 그 다음에 뭐 장성철 소장부터 해가지고 1년 넘게 있으면 장기 오래 근속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가 국회에 쫙 파다하다라고 했었었는데 그럼요.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알았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백보양보해가지고 몰랐다고 쳐요. 이제는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혜훈 후보자의 야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뭐 네가 어떻게 뭐 이랬니 뭐 이런 거 저는 못 외우겠던데 외우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공천을 5번이나 줬으니까 임명하겠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저는 이혜훈 후보자가 그렇게 그 장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미니멈 최소한의 조건은 있어요. 예. 그 조건이 뭐냐면 레미안 원펜타스를 포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원펜타스 정도는 포기하고 저 장관 시켜주세요라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호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혜훈 후보자의 태도를 보면 펜타스는 펜타스대로 득하고 싶고 장관은 장관대로 하고 싶고 네. 완전히 어떤 애가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러면서 그냥 엉엉 이러는 것과 뭐가 다른 것인가. 그런 분이 그 대통령이 뭐 임명하려면 임명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은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큰 부메랑이 될 건데 누구한테도 부메랑이 될 것이냐. 이혜훈 후보자 본인한테도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누가 생각나냐면 이상민 장관 자꾸 생각이 나요. 이상민 장관 뭐 행안부 장관 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이태원에서 할로윈에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으면 물러났었어야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붙잡고 있었잖아요.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파국이 됐잖아요. 저는 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을 그러니까 원래 네.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 저보고 예컨대 뭐 어떤 자리 막 하라고 해가지고 와 내가 이런 자리를 해도 돼 해가지고 쓱 가면요 탈라요. 저는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혜훈 후보자는 이걸 모를까? 자, 정무적 감각이 좋은 딱 단문 단답으로 여쭤볼게요. 자, 네. 지금 지금 시점 모든 것을 종합할 때 끝내 이혜훈 후보자가 기획재정 장관에 앉을 확률과 결국은 청문회 직전 낙마든 청문회 보고 낙마든 대통령 지명철이든 스스로 본인이 사퇴라든 기획재정 장관에 결국은 못 앉을 확률 몇 대 몇으로 보세요? 저는 장관 될 확률을 10%. 여러분. 그다음에 네. 청문회 이전에 장관? 그 스스로 사퇴할 확률은 50%. 50%. 그다음에 청문회까지 거치고 망신 더 당하고 결국은 물러날 확률은 40%. 망신당하고 물러나면 40%. 그러면 이제 장관이 돼서 이혜훈 장관이 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허가했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려면 이제 이거는 10% 정도밖에 안 된다. 자, 여러분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 될 확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